일단은 자, 봄이라는 시를 할 거야. 봄이라는 시를 통해서 다양한 해석 그리고 비평을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시가 뭔지부터 해야겠지. 시 뭐야? 시 되게 짧지, 그지? 짧은데 그래서 압축적이야. 압축하여 표현한 거고. 자, 어떤 단어를 운율이 있는 말을, 운율이 뭐야? 리듬감이지, 그지? 리듬감 있는 말로 압축해서 뭘 나타냈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이 시야. 압축이란 말, 압축이니까 시와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 그래서 시는 함축적이야. 함축적이라는 뭐? 시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시어는 뭔데? 시에 쓰인 단어가 시어야. 어떤 말로 쓴다고? 운율이 있는 말로 쓴다고. 그래서 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데, 시에서 말하는 이가 누굴까? 말하는 이는 시적 화자라 그래. 그러면 소설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야? 서술자지, 그지? 그럼 일단 시부터 볼게.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적 화자고, 운율 있는 단어로 압축하여서 표현한 글이고, 그래서 함축적이다. 자, 운율 나왔다. 운율은 자, 말의 가락이라고 돼 있지. 리듬감, 이게 운율이고, 어떻게 형성돼? 반복을 통해서 뭐든지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 자, 외형률은요, 딱 봐서 시의 표면에 운율이 딱 드러나. 이런 게 뭐 있을까? 시조야, 시조. 시조가 딱 보면 네 번 딱 끈을 켜고 좀 질서정연하게 보여. 이게 외형률. 눈으로 딱 봐서 운율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외형률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유시지. 자유시는 다 내재율이야. 일정한 규칙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 뭘 찾을까?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이야. 감각적이라는 건 뭐야? 우리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감각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미지라 그러고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얘기로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게 심상이야. 그리고 밑에 주제는요. 말하니가 뭐야? 말하니 시적 화자지, 이게 시적 화자의 느낌이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게 주제야. 자, 이게 시의 3요소고, 상징을 볼게, 상징. 우리 비유적인 표현, 의인법, 은유법, 직유법,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알지, 그지? 상징이고, 우리, 중1 때 이 개념 배웠다. 자, 상징이 뭐냐?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거 뭐야? 우리 감각으로 느끼지 않는 거. 만지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추상적이지. 어떤 거, 평화, 정열, 이런 게 눈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이거나 그런 거 아니지, 그지? 그런 걸 갖다가 구체적인 거, 우리 평화를 한번 보자. 평화를 갖다가 우리 평화의 상징이 뭐니? 새지, 그지? 새 중에 뭐, 비둘기지, 그지? 이렇게. 평화, 눈에 안 보인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걸 비둘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게 상징이야. 또 하나 더 해보자. 우리, 자, 희생,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지, 그지? 이런 걸 갖다 뭘로 표현하니? 십자가,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 이게 상징이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거. 그게 뭐라고? 추상적인 거. 추상적 관념. 그걸 갖다가 뭐, 눈에 보이고 만지고 하는 걸로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한 거. 그게 상징이다. 그러면 여기 상징 왜 나왔을까? 우리가 봐야 할 시에 상징이 나오겠지, 그지? 자, 상징의 종류에는 원형적 상징이 있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상징이 원형적 상징. 그럼 그러면 어떻게? 정열. 그리고 불은 다 태워버리니까 파멸. 물 하면 어떻게? 생명력.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에서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거든. 그런 상징을 무슨 상징? 원형적 상징. 그리고 간섭적 상징은 그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쓰여왔기 때문에 그 뜻이 굳어져 널리 알려진 상징. 야, 어느 한 문화권에서 그래. 자, 우리 같은 거 대나무 그러면 어떡해요? 절개지조지, 그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겠지, 그지? 그런 게
간섭적 상징. 비둘기는 평화가 이게 다른 나라에도 그럴 거야 아마. 십자가라면 희생, 고난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럴 거야, 그렇지? 왜? 이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전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종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문화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대나무 같은 거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지조절개라고 느껴지는 거야. 이게 간섭적 상징이고 개인적 상징은 개인이요. 작품 속에서 새롭게 창조해낸 상징이야. 이 상징 때문에 우리가 시를 이해하기 힘든 거야. 왜? 그 시인이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상징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별은 뭐 순수, 이상, 희망 이런 걸 상징한다. 이렇게 시인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우리 뭐 1학년 되면 고래를 위하여 생각해봐. 고래 그러면 청소년의 꿈, 이상, 희망 이런 거잖아, 그지? 고래하고 전혀 꿈, 이상, 희망하고 매치가 안 되지, 그지? 그런데 시인이 그렇게 부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시가 문제 풀기 힘들고 어려운 거야. 자, 이렇게 상징을 사용하면 효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드러내고요. 압축된 표현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다. 자, 압축된 표현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했지. 이걸 뭐라 그래? 함축적이라 그래. 이걸 함축적이라 그러고. 그래서 작품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는 소설인데요. 우리 뒤에 보면 소설을 해. 코로니의 영감의 비밀 할 거거든. 그때 다시 설명할게.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시를 하자. 아니다. 시 하기 전에 옆에. 자,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자, 옆에 구쪽에 문학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우리 같은 문학 작품을 읽고 다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거든. 왜 해석이 달라질까? 자, 왜 해석이 달라질까? 달라지는 거. 독자의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독자의 인식 수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사항 그리고 경험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 방법이 다르고 독자의 인식 수준이 다르고 관심, 경험, 가치관 요 말이 계속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은 같은 작품을 읽더라도 동일하게 해석되는 건 아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은요. 자, 문학 작품이 있어. 그러면 자,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나 구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야.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거야. 표현법이 뭘 사용되었는지, 뭐가 반복되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야. 이런 해석 방법을 내재적 해석이라고. 왜? 작품 그거만 보니까. 내재적조는 절대론적, 이렇게 절대론적 해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와 관련해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야. 작가의 생애 및 성향, 창작 의도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작가가 이 문학 작품을 표현하지. 표현론적.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작가론적. 이렇게 표현하고. 자, 시대 상황. 자,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그 시대 모습을 보는 거야. 일제강점기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일제강점기니까 이 표현은 뭘 상징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이렇게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시대를 반영했다. 반영론적. 이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자, 교훈이나 감동 등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내가 이걸 읽어가지고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 어떤 생각을 했어? 독자와 느끼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효용론적.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작품은 자,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또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작가의 생애와 의도에 따라서 작품 자체에 따라서 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요거만 보면 내재적이라고 했지. 요 나머지는 뭘까? 요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외재적이라 그래. 외재적 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봄을 볼게요. 자, 봄은 우리가 시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지. 봄은 자, 봄이 그냥 우리 계절적인 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일단 자, 전체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봄이 어떤
권리 의미할까? 한번 볼게. 자,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그렇죠? 봄 되면 우리 겨울 지나면 오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는 계절이 순환되는, 자, 이거는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섭리라는 거야. 계절이, 아이고,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섭리로서의 봄이야. 자연의 섭리. 우리가 안 기다려도 봄은 와. 겨울 지나면 봄이 와. 자, 기다림마저 이렇게 내가 올 것 같지 않아? 그럴 때도 너는 온대요. 기다림마저 이렇다는 것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적인 상황이지. 세모할게. 그러면 굉장히 절망적 상황에서도 너가 온대. 너가 누군데? 봄이네. 봄을 너라고 표현했어. 표현법 뭐야? 표현법은 어인법이고. 자, 그리고 여기 온다. 그리고 우리 요런 자유시는 우리가 리듬감이 찾아야 돼. 반복되는 걸 찾아야 돼. 온다. 또 여기 온다. 또 어디에 또 온다. 그지? 온다. 이러면서 온다를 반복하고 있지. 그냥 온다. 올 거야. 올지도 몰라. 이거 아니야. 온다. 봄은 오야. 온다. 이런 걸 갖다 뭐야? 딱 단정해서 얘기했지. 그지? 단정적 어조. 단정적 어조고. 자, 그리고 반복하니까 당연히 뭐가 운율이 형성되고. 자, 이렇게 온다 단정하면서 반복하는 거. 어떤 느낌?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야. 이 화자는 봄은 반드시 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화자야. 자, 어디 뻘박 구석이나 지금 봄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지? 그리고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봄이 왜 안 올까? 어느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 기웃거리다가 누가? 주체가 봄이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 세모한 건 뭘까요? 세모한 것은 지금 장애물. 봄을 못 오게 하는 장애물, 시련, 그리고 역경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봄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봄이 오기까지의 자 시련 역경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급해 봄을 기다리고 있어 하고 사연을 들고 간 게 누구야? 바람이지. 그치? 다급한 사연. 어떤 사연? 자,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자, 봄을 기다리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 화자. 시적 화자 그러지.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누가 가지고 가? 바람이 가지고 가지. 그치? 바람은 그럼 뭐야? 바람은 보통 있잖아. 다른 작품에서는 바람이 시련 고난으로 표현될 때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바람이 전달의 매개체야. 하자의 소망을 전달하는 매개체고 자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눈 부비며 더디게 온대요. 이것도 여기 너라고 했으니까 어인법이고요. 자, 더디게 오는 거야. 더디게 마침내 그래도 온다는 거야.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자, 이거는 올 것이라는 확신이지.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 없다. 너 봄 있다고 왔어. 그러니까 정말 왔네? 기다리고 있지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눈이 부셔가지고 일어나 맞이할 수 없대. 너무 감격해가지고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왜 우리 있잖아. 니네가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잠깐 정적. 말 못하는 거 있지. 그거야 딱.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감격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 이거 부정적 상황 절대 아니다. 굉장히 부정적 상황이라고 많이 나온다. 아니야. 봄을 맞이하는 감격이야. 봄을 맞이하는 감격. 그래서
자, 일어나 맞이할 수도 없고, 입이 굳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가까스러 둘 팔 벌려 까나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렇게 했지, 그지? 그러면, 껴안아 본대요. 봄을 너무너무 기다렸잖아. 간절하게 기다렸잖아. 그지? 기다림이 끝나는 것에 대한, 이제 봄이 드디어 왔어. 끝나는 것에 기다림이 끝났어, 이제. 대한 기쁨의 행동이 어떻게 껴안아 보는 걸로. 기쁨의 행동이고, 자, 이기고 돌아왔대요. 이기고 돌아왔다. 봄에 대한 예찬적 태도. 예찬 뭐야? 칭찬하는 거야. 우러러 보면서 칭찬하는 태도야. 예찬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자, 그러면, 자, 봄은 뭘까요? 봄은 요 밑에 있어요. 봄은 뭔지. 시어가 뭐야? 시에서 쓰인 단어가 시어야. 너 봄이지, 그지? 지금 봄은 이 작품 자체 안 보면, 말하는 이가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네. 그죠? 뻘밭, 썩은 무릉덩이, 이거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라 그랬지? 봄을 가로막는,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시련, 역경 같은 거고, 그리고 다급한 사연은 어떤 사연? 봄을 너 기다리고 있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말하는 이의 간절함. 자, 그 다음에 이런 간절함을 전하는 매개체가 있었지. 그게 뭐니? 바람이지. 그러면 요거 중요하게, 요거 다 중요해. 여기 이거 다 중요하고, 요것도 봄은 뭐야? 희망의 이미지고,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고, 계절 순환에 따라서 당연히 와야 할 거고, 그리고 엔드 있잖아.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게 독재 정치 때거든.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민주주의. 자, 독재 정치 때는 뭘 기다리겠어? 민주화가 되기를 기다리겠지. 그리고 자유가 오기를 기다리겠지. 이런 자유도 되고, 긍정적인 것은 다 돼. 니네들 읽고, 나는 지금 저기 출장 가신 아빠를 기다리는데, 그럼 그 아빠가 봄이 되겠지, 그지?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드시 도래할 희망. 반드시 온다는 거야. 도래한다는 것은 온다는 거야. 자, 옆에 보자. 빨리 보고 넘어갈게. 자, 전개과정. 너가 오는 길에 1번. 너가 오기를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지. 말하는 이는 기다리고 있어요. 너를 기다리는 태도. 자, 자, 나라고 나왔니, 안 나왔니? 너만 나왔고, 나 있다. 자, 여기 하나 안 나올 것 같다. 여기 나라고 나와있지, 그지? 나는 아무것도, 자, 요거 시적하자고. 이렇게 나아가 있으면 시적하자가 표면적으로, 여기 시에 있다는 거야. 표면적으로 드러남,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시적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나는 기다리고 있고요. 너가 오기를 말하느니, 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너가 올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온다 하고 확신하고 있지, 그지? 확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자, 말하는 이가 너가 드디어 온다고 느끼는 까닭은 뭐? 자, 웅덩이에 빠져있고, 자, 물웅덩이. 그리고 뻘밭 구석에 기웃거리고 있고, 싸움 타고, 한눈도 좀 팔고, 그지? 자, 그리고 마침내 너를 만나서 뭐하니? 감격스러워하지, 그지? 처음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두 팔 벌려 앉잖아, 그지? 자, 봄이 의미하는 거 우리 했다, 그지? 자, 다양한 의미로,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담고 있는 게 함축이야. 그리고 니네들 경험이나 배경지식, 그리고 가치관에 비춰볼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 기다리는 게 짝상하는 사람의 고백을 기다리면 그 짝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간절히를 기다리는 대상, 그리고 나에게 왔을 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자, 봄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보자. 자, 이거는 봄의 의미는 넘어가고, 자,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요.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는 게 또 봄이겠지. 그지? 자, 이렇게 봄을 해석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까닭. 못 따라가. 인식 수준과 관심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감상하는 기준, 해석 방법,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 밑에 한 학생이 쓴 비평문이래.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했어요. 자유를 꿈꾸는 시 이성부의 봄.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때는요,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 때야.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던 시기야.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었다고 볼 때 이게 뭐야? 반영론적 관점이지, 그지?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던 건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일 것이야.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이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올 것을 믿음으로써 노래했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시대 상황을 비춰봤을 때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봄이 될 수 있다. 왜? 해석의 근거. 1970년대는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민주주의가 물론 민주주의가 후퇴하든 퇴보하든 그런 시기였거든. 그래서 시대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었다고 볼 때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봄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해석하는 거, 작품 자체만 보는 걸 우리 내재적이라는 거고, 시대 상황을 본다든지, 독자가 받은 영향을 본다든지,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본다든지 하면 이건 뭐라고? 요 세 개는 외재적 관점. 자, 학생은 뭘 본 거야? 시대적 상황을 본 거지, 그지? 시대적 상황을 봤다. 그리고 밑에 똑같은 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영감의 비밀은 소설이니까 앞에 거 보고 할게. 잠깐만 쉬었다 하자.